자, 이렇게 교재 띄워놓고 강의하면 그게 녹화가 됩니다. 참 좋죠. 자, 211페이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211페이지인데 우리가 지금 매입 매출 전표에서 앞 시간에 매입 유형을 51번 그리고 53번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연습할 유형은 54번이라는 유형을 해볼 텐데 54번 유형이 뭐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인데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예요. 그게 54번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매입세액이 공제, 불공제되는 유형이 전체적으로 뭐가 있는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번호를 붙여가지고 8가지를 소개를 했는데 예,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 이와 같이 8가지가 있는데요. 1번 보시면은 세금 계산서를 받았거나 아니 미수령 못 받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불분명한 매입세액, 이거는 부가세를 납부했더라도 공제를 못 받습니다. 세금 계산서 꼭 받아야 되고 받을 때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하게 기입이 돼 있어야 돼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이론 공부할 때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또는 그것을 부실기재한 것도 공제를 못 받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아까 우리가 전표를 입력할 때 하고 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짓게 됐는가 봅시다 하면서 본 거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더 좋은 시스템과 같은 이런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을 했다면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미작성되는 일은 없어요. 유형을 정확히 입력해서 했다면. 다만 수기로 작성을 하는 경우에는 종종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있었는데 합계표에다 기입을 안 했어요. 빼먹었어. 그러면 그것도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당연히 사업과 관련 없으니까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겁니다. 네 번째, 사업과 관련은 있는데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이나 임차나 유지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를 안 해줍니다. 예. 시험은 보통 4번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 관련된 매입세, 예, 이런 쪽에서 시험이 나오는 편이고요. 비영업용이라는 것은 업무용 승용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용은 뭐냐? 운수업, 렌트카업 이런 데서 사용하는 승용차를 우리가 영업용 승용차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00cc 여기 보면 이제 주의사항에 한번 쭉 다 읽어봐야 되겠네요. 운수업, 렌트카업과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여 수익 창출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비영업용이다 하는 것이고 8인승 이하 8인승까지가요. 8인승 이하 그리고 배기량은 1000cc 초과. 그러면 반대로 800cc짜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900cc 이런 경차 1000cc 미만 이하인 경차를 우리가 매입하면서 또는 유지하면서 들어간 매입세액은 공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못 받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 못 받습니다. 예.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라는 게 뭐냐? 이제 가령 뭐 원재료를 매입했는데 그 원재료가 면세 재화를 만드는 데 사용됐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잖아요.
우리 같은 학원이 면세 사업자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 학원에서 교육용 PC를 매입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용 PC 살 때 부가세를 부담하고 PC를 구입해야 되죠. 그러면은 면세 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왜? 그 PC는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PC잖아요. 교육에 사용하는 PC. 그러므로 매입세 공제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컴퓨터 샀을 때 부가세 부담한 거 공제받는 학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가 안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니까 토지를 매입했는데 토지가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중장비 같은 것을 취급하는 회사에다가 이 얘기해서 토지를 이렇게 평탄 작업을 했다. 거기에 100만 원이 투입됐다. 그런 것을 우리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래요.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 그 10만 원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 토지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토지가 면세 재화예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는 건 공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토지가 면세인데 왜 부가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토지의 평탄 작업, 토지에 대해서 어떤 울타리 작업을 했다든가 토지에다가 무슨 배수로 공사를 했다든가 배수공사 뭐 이런 거, 토목공사 이런 것 등이 해당이 됩니다. 또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한 세액도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세액이라는 것은 또 특례 규정이 있어가지고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을 했는데 전부 다 매입세 공제 안 해주는 건 아니에요. 네, 확정 신고일까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또 매입세 공제 대상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는 편이고, 원칙적으로 8가지지만 보통 시험에는 승용차 관련된 거, 접대비 관련된 거, 면세 사업 관련된 거, 토지 조성에 관련된 거 이런 여기에서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업무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거 이것도 나올 수 있겠네요. 이것도 쉽게 판단이 되니까. 자, 그래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요겁니다. 전체적으로 요건데 그러면 이러한 것을 전부 다 54번 유형으로 입력하는 거냐? 아닙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세금 계산서가 발급받은 거 그거를 54번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급받지 않은 뭐가 있을 수 있느냐? 신용카드를 받을 수도 있죠. 또 현금 영수증을 받는 경우도 있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는 것은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그냥 일반 전표에 입력해라.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니까 유형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것은. 그런데 공제받지 못하는 건데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때 54번이에요. 뭐다? 세금 계산서 발급받은 거. 공제받지 못하는 내용인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이것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 줘야 돼요. 그때 54번 유형으로 입력한다. 정리되시죠? 그래서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매입세액 불공제를 전부 다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한다고 생각하면 틀렸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을 전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위에 있는 이것 중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받은 매입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일반 전표에 그냥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SK 주유소에서 뭐 기름을 넣었다 하는 거 일반 전표에 입력한 적이 있죠. 거기 부가세가 있었지만 그다음에 뭐 참만나 갈비에서 그 영업 매출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했다. 거기에 부가세가 있었지만은 그것도 일반 전표에 입력을 했죠. 그건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였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입력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는 연습 문제는 불공제 되는데 전부 다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겠죠. 예. 그래서 54번으로 유형을 선택하면서 메인 매출 전표에 그거는 입력해야 된다. 예, 정리가 되셨습니다. 그럼 이제 수행 6번을 보겠습니다. 수행 6번을 보면은 매출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해서 액자를 구입했어요. 대금은 자기압수표로 지급을 했다. 자기압수표는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서 여러분들이 자금 관리를 배울 때 자기압수표는 개정 과목이 뭐였죠? 예, 현금입니다. 그래서 이건 현금 거래. 자, 매출 거래처에다 선물하려고 액자를 샀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에서 쓰려고 했으면 이 정도는 소모품비로 처리할 거예요. 회사에서 어디에다가 복도에다 걸려고 액자를 구입했다. 그러면 소모품비 정도로 쓰면 되겠는데 이거는 선물용이에요. 거래처에다가. 그래서 접대비라는 겁니다. 이게 접대비. 그런데 이 액자를 사고 나서 이 펜시점에서 액자를 사고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어요. 공제 받을 수 없지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세금 계산서는 신고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를 찾아가 가지고 9월 23일로 세금 요거를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해서 54번으로 유형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볼까요? 메인 매출 전표 가셔서 9월 23일 날짜를 바꿔주시고 유형이 54가 됩니다. 54가 불공이라고 하는 유형이에요. 불공을 선택하면 여기 팝업이 하나 딱 뜹니다. 사유가 뭐냐? 불공인 사유를 여기서 우리가 찍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접대비 관련된 것이다 해서 여기 번호로 9번에 있습니다. 이걸 찍고 클릭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품명에다가 액자 해주시고 수량은 14, 단가는 25,000원. 이렇게 하면 수량에다 단가를 곱해서 공급가액이 35만원 나오죠. 네. 그리고 부가세도 여기엔 표시가 됩니다. 합계 38만 5천원 맞고요. 자, 거래처명은 황태자 펜시. 전자세금은 전자세금 계산서죠. 이것도 그러면 1번. 자, 분계는 자기압수표로 지급했다는 것은 현금 지급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개정 과목이 현금이에요. 그래서 분계를 1번 현금 분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출금 전표가 만들어지죠. 대변의 현금 38만 5천원. 차변이 상품으로 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환경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상품이 아니고 접대비죠. 액자를 접대용으로 산 거니까. 거래처 접대용으로. 그리고 이제 접대비로 이 코드를 바꿔주면 돼요. 800번대 접대비 써야 됩니다. 매출거래처니까 813번.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거 불공으로 안 하고 저 앞에서 51번 51번 유형, 51번 유형으로 했을 때는 여기 부가세가 여기 분계가 뭐로 돼 있었냐면 부가세 대급금으로 자산 잡았었죠. 그런데 불공으로 하게 되면은요 부가세하고 공급가액 요걸 모두 다 그냥 하나로 접대비면 접대비, 비품이면 비품, 차량 운반구면 차량 운반구 이렇게 분계가 됩니다. 불공으로 했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 분계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가세까지 접대비가 되는 겁니다. 네, 접대비 관련 매입인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메인 매출 전표로 처리한다.
그래야 이것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부가세 신고할 때 반영이 되는 거고요. 요 35,000원은 어디에 반영되느냐? 부가세 신고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에서 조회를 누르신 다음에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해서 부가세 신고서를 다시 한번 작성해 주면 뭐 어디가 달라졌냐면은 매입 내용이잖아요. 요 매입 내용. 자, 세금 계산서 수취했기 때문에 일반 매입에 여기에 들어갔어요. 여기에 포함됐고,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내용이기 때문에 16번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불공은 세금 계산서 수취분이기 때문에 이 안에도 작성이 되고 여기도 작성이 되고 여기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여기에도 작성이 된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빼주게 돼 있어요. 여기 차감계 17번에서 공제받지 못할 걸 빼가지고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여기다 표시합니다. 네. 자, 공제받지 못하는 건 16번에 다시 한번 기록을 해서 빼가지고 여기다 표시한다. 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행 6번은 접대비 관련 공제받지 못할 세금 계산서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수행 7번 보시겠습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 2998cc짜리 5인승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자, 1000cc 초과되는 승용차 비영업용이죠. 영업부에서 쓰는 거니까 비영업용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 250만 원을 공제 불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 넣어줘야 돼요. 54번 유형으로. 자, 날짜는 9월 25일입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가가지고 날짜를 9월 25일로 바꿉니다. 9월 25일로 바꾸시고 유형이 54번이에요. 불공. 자, 불공제 사유가 이제 팝업이 나타나면 이번에는 번호로 여기 3번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이걸 선택을 하고 선택. 자, 품명에다가 그랜저네요. 공급가액에다가 2,500만 원이네요. 거래처의 코드에 믿음자동차네요. 전자세금란에 이거 전자세금 계산서 맞네요. 1번 해야 되겠습니다. 전자입력. 분계는 외상으로 구입했다 하더라도 이 그랜저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외상분계를 만약에 하게 되면 2번 외상분계하게 되면 외상 매입금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를 사고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안 고쳐져요 이게. 그래서 외상분계를 할 수 없고 혼합으로 하세요. 3번 혼합해 주시고 상품이 아니고 이거를 뭘로 바꿔야 돼요?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 개정 과목이 있죠. 208번의 차량 운반구 확인. 보시다시피 차량 운반구가 공급가액만 차량 운반구로 처리한 게 아니라 부가세 포함해서 전부 차량의 취득원가로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차가 매입세 공제가 되는 화물차였다면 차량 운반구는 공급가액만 차량 운반구가 되고 이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나누어서 분계를 해야 되는데 공제를 못 받는 거기 때문에 부가세까지 취득원가로 보는 거예요. 승용차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외상이라는 건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대변의 부채 증가죠.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부채입니다. 대변에 253번 미지급금 부채 증가 27500 플러스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를 믿음자동차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네, 분계까지 해서 차변의 차량 운반부 자산 증가, 대변의 미지급금 부채 증가 이렇게 회계 처리가 돼야 되고요. 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이대로 두면 되고요. 네, 이 불공이니까 아까 그 불공하고 같이 거기에 더해지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그리고 이거 세금계산서 받은 거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전자란에 이게 포함이 됩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수행 8번을 보면은 방금 취득한 거 승용차를 고정자산 등록에다가 등록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네. 조금 전에 컴퓨터 등록하듯이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서 우리 컴퓨터 등록했었죠. 그런 방식으로. 자, 고정자산 등록 화면에 가셔가지고, 자, 여기에 엔터를 쭉 쳐서 밑에 세 번째 줄에 이제, 조금 전에 컴퓨터 비품으로 입력했었고요. 그 밑에 세 번째 줄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번에는 차량 운반구입니다. 208번 차량 운반구. 208번 차량 운반구. 자, 그 표를 보시고, 코드 2002번이네요. 2002. 그 다음에 자산명은 승용 7466이네요. 승용 7466. 그 다음에 취득일은 그 전표 우리가 방금 입력한 날짜하고 같죠. 2023 0925. 자, 2023년도 단기에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4번에다 넣어야 돼요. 기초에다 넣으면 안 돼요. 4번에다가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 2,750만 원이었죠. 27500 플러스 취득 금액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삼각방법 정액법, 여기 9번의 삼각방법을 정액은 1번입니다. 1번. 그 다음에 내용연수 10번 5년 여기다 5 입력하시고 엔터. 경비급은 800번대다. 여기가 경비급은 여기 800번대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이건 업무용 승용차로 나중에 등록하면은 여기 업무용 승용차가 여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고요. 감가상각비는 회사 계상 상각비가 183만 3,333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예산 등록하라 하면 이런 요령으로 등록하시면 돼요. 다음은 수행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을 수행한 승용 7466을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등록하시오. 이것도 우리가 해본 적 있죠. 업무용 승용차 등록. 여기 있는 자료를 참고해서 등록을 하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에 있죠.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기초정보관리의 네 번째인가요? 업무용 승용차 등록. 네,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나 등록한 거 그 밑에다가 102번 차량 번호 255에 7466 차종은 그랜저 회사 사용 하고 나서 여기 오른쪽에 2번에 있는 기본사항 2번의 고정자산 코드는
이 물음표 단추를 클릭해 가지고 2002번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7466 확인.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6번까지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번에 기초주행거리는 그 표를 보고 입력합니다. 5km.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보험기간 여기 10번에다 입력하면 돼요. 2023 0925부터 2024 0925까지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용 수용차 등록 문제 나오면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54번 불공 유형을 두 개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사유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건이고 하나는 사유가 접대비 관련되는 거였습니다. 네. 자, 다음은 수행 10번을 연습할 텐데요. 이번에는 또 유형이 바뀌었네요. 자, 이번에는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가 아니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네. 그래서 유형이 다릅니다. 자, 광고 홍보용 사은품으로 지급할 마우스를 구입하고 신한카드로 결제를 하였다. 네. 네, 광고 홍보용 사은품으로 지급할 거니까 이게 비용이거든요. 예, 홍보용 사은품이다. 그러면 무슨 비용이 좋을까요? 예, 광고 선전비라는 판매 관리비 개정 과목이 있어요. 비용에서 여러분 광고 선전비 개정 과목을 보셨을 거예요. 광고 선전비로 하시고 신한카드로 결제했다 하니까 미지급금. 차변의 광고 선전비, 대변의 미지급금 분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요 부가세 6만 원. 회사가 부담한 부가세 6만 원을 공제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지만 매입 매출 전표에 넣는 거예요.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에 부가세가 있는데 일반 전표에 입력했던 것은 공제 못 받는 건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일반 전표 연습할 때 입력을 했었고, 이거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인데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데 유형이 57번이에요. 이게 57. 네, 유형 57번입니다. 57번 유형 시험에 FAT 1급 시험에는 나오죠. 자, 그러면 입력해 볼까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가서 신용카드 그 매출 전표에 보면은 거래 일시가 있습니다. 9월 30일이네요. 날짜를 9월 30일로 고치시고 9월 30일로 그 다음에 유형을 매입이잖아요. 매입인데 카드 과세 매입이에요. 그래서 57번 카과 57번 카과 선택하면은 어느 카드를 썼느냐 신용카드사를 물어봅니다.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우리가 사용한 카드는 신한카드예요. 그래서 여기 신한카드 거래처 등록을 했던 거죠. 네, 거기서 확인. 그리고 또 한번 확인. 네, 품명에다가 마우스 구입이라고 씁니다. 마우스 구입. 수량 단가는 지나가고요. 공급가액을 넣을 때 우리가 매출에서 17번 넣을 때도 신용카드 매출은 합계 금액을 공급가액에다 넣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 매입이나 현금 영수증 매입에 매입 매출 전표 넣을 때는요. 공급가액에다가 합계를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66만 원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공급가액이 60만 원으로 고쳐집니다. 그리고 부가세가 6만 원으로 나눠지고요. 합계가 66만 원으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이거는 환경 설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는, 현웅 컵나라죠. 그 신용카드의 거래처가 현웅 컵나라. 여기서 위에는 현웅 컵나라가 돼야 돼. 거래처가. 자, 신용카드는 전자세금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방향키로 그냥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계는 카드 거래는 4번. 네, 4번 카드 분계를 한번 해보세요. 네, 4번 했더니 대변의 미지급금 신한카드 맞죠? 우리가 66만 원을 신한카드에다가 나중에 이체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미지급금 맞아요. 부가세 대급금, 예, 매입세액 6만 원 공제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부가세 대급금 이거 맞고요. 상품 이거 고쳐야 되겠네요. 이 60만 원은 상품이 아니라 홍보용 마우스니까 광고 선전비로 이걸 코드를 고쳐주세요. 광고 선전비 800번대 833 광고 선전비. 매입 거래는요, 매출보다 이렇게 밑에서 고치는 내용이 더 많을 거예요. 시험 볼 때도. 그래서 밑에 분계, 우리가 자동 분계라고 하지만 자동 분계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은 재고자산 거래뿐이에요. 재고자산 거래. 상품. 네, 그거는 분계 유형만 정확히 선택하면 밑에 손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고자산 거래가 아닌 이것처럼 무슨 광고 선전비건이라든가 접대비건이라든가 비품, 고정자산 매입건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밑에를 다 손을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부가 다 상품 또는 매출에서는 상품 매출. 예, 그렇게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손을 봐줘야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유형을 57번 유형을 처음 넣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부가세 신고서에 어디로 반영이 표시가 되고 기입이 되고, 그 다음에 부속 서류는 신용카드 매출금액, 신용카드 수령금액 합계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반영이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밑에 내용은 회계장부니까 미지급금 원장, 부가세 대급금 원장, 광고 선전비 원장에 다 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위에 거 부가세 신고 관련된 것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우리가 매출을 연습할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를 봤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수령한 거예요. 매입은 수령한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양식이 좀 다르죠. 기간은 7월부터 9월, 2기 예정 과세 기간이니까 계속해서 7월부터 9월로 보겠습니다. 여기 작성돼 있어요. 딱 한 건 여기. 유형, 사업용, 거래일자 9월 30일 60만 원에 6만 원, 상호는 현웅컵나라, 사업자 번호 뭐 이렇게 위에 합계 나와 있고요.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부가세 신고할 때 이것도 같이 제출해야 되는 부속 서류예요. 신용카드 거래가 있을 때는. 자,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에는 어디에 작성되는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에 가가지고 조회를 한번 눌러서 불러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해야 새로 작성이 됩니다. 자, 매입건이기 때문에 밑에 들어갈 텐데 요 밑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요 14번에 들어갑니다.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돼 있어요. 예. 여기 클릭해 보시면 60만 원 여기 클릭해 보시면 오른쪽에 여기 신용카드 수령액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 여기 클릭하시면 57번 유형 신용카드 매입 부가세 공제 받는 거 여기 14번에 기입이 되고, 예, 옆에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역추적이라는 거예요. 역추적. 이걸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유형을 전부 다 시험에 나올 만한 유형을 한 번씩 다 해본 거예요. 7가지 유형.
매출 유형에서 3가지, 매입 유형의 4가지 유형이 FAT 1급의 매입 매출 전표로 출제되는 출제 범위가 되겠어요. 풀이가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죠. 213페이지부터 풀이가 좀 나오네요. 이렇게 천천히 한번 보시면 돼요. 예, 혹시 뭐 풀이에 있는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것이 또 있을까요? (218페이지까지가) 그 풀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속 서류라는 것이 그 다음에 필요 지식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우리가 부속 서류는 이미 앞에서 전표를 입력하면서 다 일부러 확인을 했었어요. 세금 계산서 합계표 왔다 갔다 하면서 봤었죠. 또 계산서 합계표도 계산서 거는 입력하고 나서 거기에 반영되는 걸 우리가 확인했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이것도 매출 입력할 때 한번 들어가 봤었고, 방금 마우스 구입한 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거기 가서 57번 유형으로 입력한 것이 입력된 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 매입세액, 요거 안 봤구나.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은 2건이 거기에 작성이 돼 있겠네요. 54번 불공으로 입력한 것은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한번 가봅시다. 그것까지만 확인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자, 전체 메뉴 나가보시면 여기 부가세, 여기 부속 서류 중에 여기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 보시면 기간은 이제 7월부터 9월로 한번 조회해 보세요. 우리가 불공으로 입력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판매, 그 다음에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판매, 2매가 해당이 됐었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가세는 253만 5천 원이었습니다. 이것도 부가세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될 부속 서류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지금 우리가 연습한 것 중에 부속 서류는 모두 5가지가 해당이 됐습니다. 세금 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그 다음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이 5가지에다가 앞에 부가세 신고서를 포함해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수행과제가 수행 1번부터 쭉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면서 또 복습을 해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은 부가세 신고서 쪽과 부가세를 신고할 때는 부가세를 정리하는 분계를 해야 돼요.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서로 상계 처리하는 그 분계가 필요한데 그 정리 분계는 시험에 매번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 분계하는 거 이렇게 해서 매입 매출 전표를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제 결산 처리로 넘어가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내일은요 219페이지 수행과제 거기서부터 하고 1시간은 저기 시험 보고 자금관리 시험 보고 1시간은 거기서부터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